자, 그러면은 이차 함수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별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요것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이쪽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은 2차 함수가 결국에 fx 무슨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했을 때 얘가 0과 만나는 경우를 얘기해요. 뭐냐면은 y는 fx라는 이 2차 함수랑 y는 0, 그렇죠? y는 0, 이 x축이죠? 이 둘이 만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 일단 a가 양수인 경우만 놓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라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일단은 0 되게 하는 두 근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판별식이 양수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2차 함수 그래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판별식. 정리한다면 사실 이렇게 나오기는 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최소값이 지금 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위에 나와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최소값이 얼마? 음수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최소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판별식은 어때야 돼요? 양수라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왜냐면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수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로 나와야지만 얘는 지금 최소값이 음수가 나오면서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0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아이고, 2차 함수가 0 되게 되는 x 근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최소값이 지금 0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판별식은 그냥 0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x축이 맨 밑에 나왔다. 그러면은 x축이 y가 0이니까 0보다 위쪽에서 최소값이 나오죠. 최소값조차 지금 양수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판별식이 음수다. 실제로 2차 함수랑 x축이 아예 안 만나고 있어요. 왜? 함수값이 0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를 통해서 그래프적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사실 2차 함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방정식 문제 풀 때 어려우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 그게 나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도 응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5번이랑 36번 두 개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자, 35, 36 둘 다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y가 0 나오는 지점들 찾아주면 돼요. 그럼 그냥 얘가 0 되게 하는 2차 방정식의 근들 구해달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뭐 답 구하는데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냥 0 되게 하는 x좌표들 구해주면 되는 거라서. 그쵸? 자, 얘가 0 되게 하는 x좌표들 구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프상으로는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예요. 그게 0 되게 하는 근들 구해달라. 잠깐만,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시간이 나온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축을 그려놨냐? 아니, 어차피 얘가 2x로 묶으면 x 플러스 4예요. 어차피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0일 때 x축과 만나게 되더라. 그 교점 좌표를 구해달라 라고 본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함수랑 요 함수 가지고 교점 구하는 건데 얘는 위로 볼록한 이치 함수.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아이고, 1 집어넣었을 때랑 4 집어넣었을 때가 둘 다 0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1과 4가 x축과 만나는 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는 뭐 어렵지는 않은 거라서 그냥 적당히 봤어요. 다시 한번 최고 체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관련해서 놓고 봤을 때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 얘의 꼭지점은 좀 작게 그릴까? 별로 안 작은데? 그죠?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판별식이다. 그래서 방금 쓴 거 그대로 본다면 얘가 함수값 0 되게 하는 게 x축과 만나는 거예요. 그쵸? 그때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최소값이 음수니까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고, 얘는 최소값이 0이니까 판별식이 0. 실제로 딱 한 점만 만나죠. 중복된 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양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음수인 상태예요. 요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은 37번부터 39번까지 요것도 직접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교점 개수. 결국에는 판별식만으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죠. 자, 이것도 사실 그냥 판별식으로 답만 딱 내면 되는 건데 그냥 한번 그래프 생각해 볼게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예요. 이게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냐? 그러면은 얘랑 x축 y는 0. 이 둘의 교점이에요. 사실 연립해서 방정식 근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똑같은 x에서 똑같은 y 값을 가진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는 걸로 이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등식 성립시키는 근 자체가 몇 개 나오는지는 판별식으로 볼 수 있겠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아이고, 양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자, 뭐 물론 굳이 근을 구한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작은 근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7, 콤마 0인 거예요. 괜찮죠? 그 대입하면 성립을 합니다. 0으로 나와요. 그 오른쪽 건 이제 플러스 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x축과 근이 어떻게 되겠느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0인 거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9 빼기 8, 6이 48. 아니 뭐야, 확실히 음수네요.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얘가 0 되게 하는 x가 실수 중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x축이 밑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안 만나는 거죠, 얘랑 얘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빵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는 마이너스 36 빵. 그쵸? 위로 볼록한 이 함수가 0, 2 판별식이 된다. 중근 나온다. 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딱 한 개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눈에 보이는 교점의 개수 딱 한 개. 자,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3에서만 딱 0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뒤로. 자, 40번 한 번만 후딱 풀어볼게요. 40번. 다 했어? 아, 그죠? 아예 판별식만 딱 한 번 해보면 되는 거지? 그쵸? 아유, 잘했습니다. 이게 일단 1번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양수인 상태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 k는 4보다 작다. 그쵸?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하는 거예요. 그죠? 판별식이 0인 상태, 그래서 K가 4인 상태.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게 판별식이 음수인 상태, K는 4보다 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차 방정식과의 관계가 아니고 직선과의 위치 관계예요. 자, 직선과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 2차 함수 똑같이 그냥 fx라고 쳐볼게요. 일반형으로 일단 써봅시다.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일단 해볼게요. A가 양수인 경우로 한 번만 넣고 봅시다. 자, 그리고 직선이에요. 직선 중에서는 1차 함수가 직선인 거 괜찮아요? 오케이, 1차 함수가 직선인 거는. 자, 그래서 나는 편의상 직선을 적당히 그냥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놔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gx 편의상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만나는 두 군데가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잡고 그 중에 하나를 베타라고 잡읍시다. x가 알파인 거예요. x가 베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점은 직선에 대입하면은 나오는 y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g 알파예요. 그 다음에 그 점은 어차피 이참수상에도 존재하니까 이참수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y 값이 이도합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y 값을 가져요. 똑같은 x에서 같은 y 값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g 베타라고 쓸 수 있으면서 그게 f 베타예요. 오, 그럼 잠깐만. 아니, g 알파가 f 알파랑 똑같고 g 베타가 f 베타랑 똑같다면은 fx가 gx랑 똑같게 하는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지금 방정식이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F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G에다가 알파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거 보이니까 괜찮죠? 교점이라서. 자, 그러면은 그건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얘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얘는 그렇죠? 요거의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약에 우리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2차 방정식 할 때 한쪽으로 다 몰아서 들어가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X끼리 묶으면은 B-MX 그 다음에 N도 넘기면은 C-N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의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식이 뭐예요? fx에서 gx를 뺀 거예요. fx에서 gx를 뺀 식이에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서로 뺀 함수를 그냥 뺀 함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항 함수에서 두 개 이상의 함수의 위치 관계는 뺀 함수만 잘하면 끝나요. 왜? 어차피 위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점이에요. 그 교점은 뺀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그 뺀 함수를 나는 hx라고 한 번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얘도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면은 hx가 0 되게 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hx는 알파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요. 베타 집어넣어도 빵 나온다는 얘기죠. x-알파라는 인수, 그 다음에 x-베타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어요. 괜찮아요?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a 따라갈 겁니다. 그렇죠? 왜? 어차피 이 창은 얘밖에 없으니까. 아, 그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알파 집어넣어서 빵 나오고 베타 집어넣어서 빵 나오니까 인수 정리로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뺀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알파 집어넣어서 빵 나오고 베타 집어넣어서 빵 나오는 상태예요. 자, 요 상태에서 최고차 계수 어차피 A예요. F랑 똑같은 최고차 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 두 지점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거예요. 아, 지금 fx랑 gx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면 그 뺀 함수는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gx라는 애가 뭐 기울기는 일단 그대로 있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움직인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좀 더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태가 되더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교점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뺀 함수는 0인 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점이 어디냐? 뺀 함수의 대칭축이에요. 뺀 함수의 대칭축. 이쪽에서 똑같이 접하는 상태로 나올 거예요. 혹시 이해될까요? 자, 얘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2로 잡을게요. 2.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x 플러스 2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직선이 길어는데 얘랑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하나만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교점을 한번 구해봐요. 둘이 교점을 구한다 그러면은 fx는 gx 똑같은 x에서 똑같은 y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x 플러스 2인 상태를 들어가니까 만약에 넘겨서 계산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빵. 이렇게 나오죠. 괜찮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네. 1 집어넣었을 때랑 3 집어넣었을 때가 똑같은 y값을 가져요. 괜찮죠? x가 1일 때 3 나오죠? 그쵸? 1,3 얘도 1,3 나와요. 1,3 어딘가 만나는구나.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상태예요. 3 집어넣었을 때 3,5 얘도 3,5 나와요. 기울기가 1인 상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괜찮아요? 직선이. 자,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판별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fx에서 gx를 뺀 요 함수가 지금 뺀 함수예요. 그죠? 뺀 함수. 자, 요게 지금 fx 빼기 gx, hx를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1과 3에서 근 만나죠? 뺀 함수는 지금 1일 때와 3일 때가 전부 0인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어서 gx가 만약에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3이었는데 1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요. 조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네 둘이 교점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x 플러스 1이에요. 좌변 넘기면 오잉? 이렇게 되네. 2에서만 근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2일 때만 근 하나 나오고 나머지 실근이 안 나와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거예요. 기울기는 1로 그대로 평행하겠죠? 평행하면서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게 어디? 2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실제로 잠깐만 2를 기준으로 1차 뭐야? 딱 정가운데네? 뺀함수 입장에서는 두 점의 정가운데 지점 어디? 대칭축 2가 돼요. 괜찮나요? 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평행해서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만나는 교점은 어디서 들어간다? 뺀함수의 대칭축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좀 이해될까? 좀 어려워요. 두 개의 함수에 관련된 거. 근데 만약에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정 어려우면은 얘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뺀함수만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어차피 계산할 때 넘기잖아요? 그렇죠? 넘겨서 계산하니까 뺀함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그 뺀함수의 대칭축에서 접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는 하지만 몰라 그냥 뭐 뺀함수가 교점 하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 더 내려갔다라고 쳐봅시다. 안 만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어차피 얘랑 안 만난다? 뺀함수가 0인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gx가 그냥 x라면 요 두 개 연립해서 갔을 때 그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는 빵. 이거 근이 안 나오죠? 실근이 아예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y는 x예요. 그쵸? 얘가 y는 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2. 요게 지금 y는 x 플러스 1. 요게 지금 y는 x인 상태예요. 안 만나는구나. 그 안 만나는 게 뺀함수 입장에서는 x축과 교점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 실제로 판별식 구하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요 상태에서는 hx식이 어떻게 되냐? 뺀함수니까 아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에요. 그렇죠? 얘가 0 되는 게 지금 1과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양수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hx가 만약에 이게 x축이라고 친다면 얘는 hx가 아까 넘긴 요 식이에요. 그렇죠?
얘는 판별식이 지금 0인 상태예요. 그래서 딱 접하는 상태, 중근 가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이 나온다 그러면 hx는 아까 배남수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래서 판별식으로 따지면 음수가 되는 상태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본 것 뿐이고요. 관련된 걸로 41번부터 43번까지 직접 한번 잠깐만 풀어봅시다. 그죠? 그냥 이쁘게만 정리해봤어요. 자, 사실 뭐 답만 구한다 그러면은 뭐 그래프 전혀 필요 없기는 해요. 근데 나는 자꾸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뭐 꼭 지금 이 문제 풀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유될 때 계속 고민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얘는 만약에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놓는다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는 1차 개수가 1, 기울기가 1이에요. x가 1 늘어날 때마다 y가 1씩 더 늘어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얘랑 얘를 따로는 그릴 수 있겠는데 합쳐서 그리기가 좀 애매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연립해서 교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해 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풉니다. 당연히 넘겨서 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그렇죠? 요런 근이 존재할 수 있냐 이거예요. 판별식을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 안 만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뺀 함수, 요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요 2차 함수랑 직선이 지금 안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괜찮죠?
요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해서 그냥 안 만든다 하고 끝내도 되는데 그래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각각의 그래프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식 계산은 그냥 밑에 걸로 가는 거예요. 빼남수 판별식 가지고 보는데 판별식이 양수면 결국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걸로 위치 관계가 파악되는구나. 음수 나오면 둘이 안 만나는구나. 판별식이 0 나오면 둘이 접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죠? 요렇게 마지막 마무리 작업. 자, 그래서 얘도 어차피 이것만 가지고 모르죠. 그래서 둘이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 다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빵. 또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그러면 잠깐만. 얘는 4인데 마마 두 개니까 8, 7이 56. 뭐야, 양수잖아.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으로 이차 함수인데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x가 1 증가할 때 y가 1 감소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자, 그러면 그런 애가 얘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만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 뭐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고 끝내도 돼요. 우리 지금 담될 때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8. 그죠?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직선과 이차 함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래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다 우면으로 넘기면 x제곱 4x 넘기면 4는 마이너스 2밖에 없네요. 그죠? 중근 판별식 안 해봐도 딱 보이죠? 이거 어제 판별식 하면 빵 나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빵. 그쵸? 중근 나오는 경우가 판별식 빵인 상태구나. 얘는 그럼 이 자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직선인데 어떻다? 중근 만난다. 접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쵸? 딱 한 점만 만나고 있는 거야.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 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접선이라고 얘기해요. 접선. 그러면서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중요하게 나옵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엄청 중요해요. 수능 끝날 때까지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44번도 간단하게 한 번만 후딱 해볼게요. 44번. 자,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어차피 둘이 만난다 라고 한다면, 만난다? 만나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만나면 똑같은 x에서 똑같은 y 값을 가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y가 똑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두 개 똑같은 y에서 똑같은 x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식 성립하는 x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같은 x에서 똑같은 y가 나오고 있는 교점을 지칭을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제곱 넘기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빵. 그럼 얘는 지금 어때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플러스 12 플러스 4k 이게 되겠네요.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4k는 마이너스 48보다 크다. 마이너스 12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2보다 더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마이너스 12인 경우에는 접하면 거고요. 마이너스 12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상태가 되겠네요.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기울기 1짜리인 직선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지금 1번.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2보다 큰 상태예요. 딱 요때가 어느 상태예요? 접하는 상태. 그렇죠? 중근 나오는 상태. 그 다음에 3번 안 만나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잘했습니다. 와, 최대 최소로 갑시다. 최대 최소. 사실 뭐 지금 우리는 유형 문제까지 좀 욕심을 내면은 더 좋기는 한데 안 해도 굳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고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네요. 뭐 상관없는 게 아니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감기 조심해야 돼. 감기 조심. 자꾸 소리를 못 지르겠어. 소리를. 답답해 죽겠어. 목도 지금 가고 막 콧물도 계속 나오고. 화이팅. 감기 조심해야 돼. 자,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한번 가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보면 돼요? 아까 얘기한 그냥 표준형 가지고 꼭지점만 찾으면 끝나요. 왜? 아니, 아래로 볼록이면은 얘는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오죠. 그렇죠? 최대는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섭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양수인 경우에는 만약에 요게 뭐 p, q라고 한다면 얘는 최대값. 보통 나는 맥시멈의 약자 라지엠으로 많이 씁니다. 얘는 최대값이 없다. 그쵸? 없어요. 자, 최소값. 최소값은 보통 미니멈의 약자 스몰 m을 많이 씁니다. 최소값은 지금 q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위로 볼록한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자, 이때는 위로 볼록하니까 당연히 최대값이 있죠? 최대값이 q로 나오게 되겠고 최소값이 없어요. 괜찮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구간이 제한이 있는 경우예요. 얘는 지금 x가 어느 범위에서만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이게 아니고 실수 전체에서 최대가 존재하면 최대값, 최소가 존재하면 최소값 이런 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간이 존재하면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구간 존재하는 거 하기 전에 문제 잠깐 좀 풀어보고 갑시다. 자, 일단 45번 한 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45, 46 둘 다 해봅시다.
자, 표준형을 만들어서 꼭지점만 구해주면은 끝나요. 근데 자, 근데 우리가 표준형을 꼭 만들어야 꼭지점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딱 보고 대칭축 보여요? 2차 계수가 1이면 1차 계수 반토막이에요. 3에서 대칭축 나와요. 괜찮아요? 왜? 얘는 요거 전개한 걸로 나올 거니까. 그렇죠? 뒤에 뭐가 나올지는 일단은 생략하고요. 아니면 두근해야 6의 절반. 이 대칭축이죠. 괜찮아요? 3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대칭축이 3이면 꼭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냐? 아니, 3 집어넣으면 돼요. 9 빼기 18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표준형이 필수로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꼭지점이에요. 그 꼭지점을 만들려고 뭘 중간에 거쳐간 거예요? 표준형 거쳐간 거예요. 근데 표준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꼭지점만 알면 표준형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수는 뭐만 잘 써도 되는 거예요? 대칭축만 잘 써도 되는 거예요. 왜? 대칭축에다가 그냥 때려 박으면 꼭지점 나오니까. 그죠? Y좌표까지 나오니까. 괜찮죠? 그래서 처음에 초심자들한테는 내가 표준형만 계속 강조해요. 표준형만.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한테는 대칭축만 빨리 뽑으라고 얘기해요. 필요하면 어차피 숫자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게 식이 지저분해지더라도 얘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왜? 어차피 식이 지저분한 애들은 표준형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아까 전에 일반형 표준형 만들 때 되게 지저분했던 거 있죠? 거의 그 느낌으로 가요. 근데 오히려 대칭축만 집어넣으면은 계산만 하면 되니까 실수가 더 적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칭축만 알아도 문제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꼭 만들어야 돼요? 아니, 두근의 합이 6, 절반. 그쵸? 자, 3, 마이너스 6이니까 최대값은 없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대칭축 구한다. 2죠?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대칭축이 2인 상태예요. 그러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빼기 7. 마이너스 3이네. 그쵸? 최대값 마이너스 3, 최소값 없다. 괜찮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암산으로도 좀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꼭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살짝 욕심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일단은 표준형을 먼저 마스터하고 표준형쯤은 나한테는 이제 일도 아니야. 난 당연히 할 수 있어. 더 빠른 걸 원해. 그때 대칭축 이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은 꼭지점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구간에 제한이 없는 거야. 모든 x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지금 3,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근데 구간을 지정을 해줘요. 딱 x가 0부터 2까지 여기까지 중에서만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요.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0부터 2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축으로 놓고 본다면 몰라, 여기가 x가 3이죠. 그럼 0이면 얘보다 한참 왼쪽이에요. 2는 조금 왼쪽이에요. 괜찮죠? 그럼 0부터 2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죠? 얘만 0 집어넣으면 3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4 빼기 12 플러스 3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최대 최소가 얼마냐? 이 함수가 이 범위에서는 최대 최소가 얼마냐? 구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최대값이 3이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괜찮죠? 이 구간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은 만약에 구간이 좀 더 바뀌었어요. 구간이 바뀌어서 x가 2부터 5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예요? 꼭지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꼭지점이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양끝 지점 중에서 최대 최소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2부터 5까지예요. 나이키. 하하하. 자, 그래서 2부터 5까지예요. 자, 2, 마이너스 5고 5 집어넣으면 25 빼기 30 플러스 3 얼마예요? 얼마지? 마이너스 5에다가 3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지금 그래프가 맨 처음에는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 뭐 최대는 당연히 대칭축에서 많이 떨어진 5에서 나오겠죠? 얘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자, 그러면 최소는? 2일 때 마이너스 5가 최소예요? 요거 실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최소는 얘가 돼요. 왜?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최대 최소는 y값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따지는 겁니다. 최대 최소는. 양 끝에서 꼭 나오지 않아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등장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게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구간이 이 범위 안에서만 나왔다. 그럼 여기서 최대가 나오고 여기서 최소가 나와요. 자, 근데 구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둘 다 꼭지점을 포함 안 한다. 그럼 얘는 여기서 최소 나오고 여기서 최대가 나와요. 자, 근데 이번에는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꼭지점을 포함하는데 오른쪽이 좀 더 많이 올라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 최소 나오고 여기서 최대가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위로 볼록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최대 나오고 여기서 최소가 나오겠네. 자, 오른쪽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만 존재한다면은 여기서 최대 나오고 여기서 최소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꼭지점을 포함하는 상태. 이번엔 왼쪽이 더 아래까지 내려가는 걸로 봅시다. 자, 그럼 이때는 여기서 최소 나오고 꼭지점에서 최대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47번부터 50번까지 후딱 한 번만 풀어볼게요. 하하, 선물. 여기도 선물. 오케이.
자,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47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는 일단 대칭축만 알면 되기는 하지만 꼭지점을 구해볼게요. 꼭지점.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괜찮죠?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입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굳이 축을 그린다 그러면은 y축, x축이에요. 괜찮죠?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예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요? 음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점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가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 빼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1이네요. 그렇죠? 1 집어넣었을 때가 1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왜냐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집어넣은 함수값들이 계속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최소값, 최대값 각각 어떻게 나올까요?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1로 나오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에서 나와요. 괜찮나요?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좀 빨리 얘기하기는 했는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48번부터 잠깐만 좀 더 검토해 볼게요.
이게 최대 최소가 의외로 좀 많이 헷갈려요. 왜냐면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표준형을 만든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되겠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꼭지점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해봐요.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딱 2가 돼요. 근데 3부터 5까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x가 3 되게 하는 점은 2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니까 3, 3 집어넣으면은 1제곱 1에서 3 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갔을 때는 뭐 한 여기까지 온다고 쳐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5 넣어도 되고 여기다 5 넣어도 되고 5 집어넣으면 5 빼기 3의 제곱 9 빼기 3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요것만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6이 되겠고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쵸? 자, 어디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만 좀 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자,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1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를 나가면은 플러스로 나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죠. 최고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4. 자, 근데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예요.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이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포함한 좌우 범위인데 마이너스 3은 얘랑 1, 2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2면은 1씩 늘어난다고 칩시다. 0, 1, 2예요. 괜찮나요?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은 1일 때랑 함수값이 똑같아요. 괜찮죠? 1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가 함수값 똑같이 나옵니다. 2일 때가 더 작게 나와요.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는 2 차이 나지만 얘는 3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더 2일 때가 더 작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빵.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 집어넣으면은 3제곱 9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실제 존재하는 그래프는 이만큼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최대값은 4.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 얘기한 꼭지점을 포함하면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더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 번만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x. 우와! 분수라서 좀 지저분한데? 그쵸? 2차 계수가 1일 때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붙어서 나가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뒤에는 4분의 1에다가 4분의 8 4분의 9가 되겠죠. 자,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예요. 자, 2분의 1일 때 4분의 9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예요. 2분의 1은 이 안에 안 들어가요. 0보다 크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면은 왼쪽만이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값 여기다 넣어요? 아니, 분수는 여기다 넣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값은 0, 0,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만은 최대값이 2가 되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살짝 욕심내서 여러 가지 방정식 좀 들어갈까 했는데 최대 최소 더 풀까요?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갈까요? 자, 최대 최소 더 푼다. 1번. 여러 가지 방정식 나간다. 2번. 자, 한번 써봐요. 한번 써볼게. 번호를 써볼게. 자, 오케이. 아, 진짜? 알았어. 최대 최소 문제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거 연습 좀 할 겸.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진도 또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진도 나가기 좀 애매했어. 그러면은 저기 뒤쪽에 어디 갔더라? 이 구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거는 사실 별로 어렵진 않죠. 구간 제한되어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만 그럼 잠깐 좀 풀어볼게요. 몇 번이냐면 140번부터 144번까지 일단 가볼게요. 140부터 144.
사실 내가 답이 암산으로 안 나와요. 하하하하하. 여기 좀 문제가 있네. 위치가 바뀌었어. 오케이. 자, 뭐 아직 좀 더 풀어야 되기는 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보고 있을게요. 자, 얘는 고맙게도 아예 표준형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2까지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과 2 차이 나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과 1 차이 나죠.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제곱 4, 4, 2, 8, 8에서 1 뺐으니까 7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넣어볼게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궁금하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1의 제곱 1, 2 빼기 1이니까 1이죠. 당연히 7보다 작아요. 괜찮죠? 그래서 최대값은 7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한 번만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9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9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3,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 되겠고 얘는 0부터 4까지예요. 그러면 0은 3하고 x로 3 차이 납니다. 4는 x랑 1 차이 나요. 뭐냐면 왼쪽으로 3만큼 더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인 지점의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0, 그래서 0, 0, 4 되겠고요. 자, 4면은 3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간 지점의 함수값이죠. 되게 조금 올라가요. 괜찮죠? 그래서 4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네요. 1제곱 1에서 5 뺐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딱 요것만 존재해요. 요것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최대값이 4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얘도 똑같이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일단 x제곱 플러스 2x,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1이니까 4가 모자라요.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면 딱 꼭지점이네. 2면은 오른쪽으로 3만큼 간 지점, 그 지점의 함수값 2, 2 집어넣으면은 3제곱 9에서 4 뺐으니까 5가 되겠죠. 요것만 존재하네요.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와, 근데 얘는 좀 지저분한데? 그쵸? 마이너스로 묶어놔도 x제곱 플러스 x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4분의 1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6, 4, 24에다 1 더했으니까 25가 되겠고요. 자,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25.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예요. 구간 안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하면 한참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냐? 아니, 여기다 놓는 게 더 편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3 플러스 6.
아이고 딱 빵 나오네. 그렇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값은 아주 조금 오른쪽 갈 거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6 4가 될 겁니다. 요 구간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최대값은 4분의 25가 되겠고 최소값은 0이 될 겁니다. 4는 어차피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최고체계수가 양수가 아니면 헷갈려요. 그러면 4의 제곱 절반 제곱 16. 그럼 마이너스 16 나가니까 플러스 16에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제곱이죠. 16에서 3 뺐으면은 플러스 13 될 겁니다. 자, 얘도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예요. 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꼭지점이 4,13. 자, 그게 1부터 3까지요. 아우, 전부 왼쪽에밖에 없죠? 1부터 3까지. 그죠? 1, 3, 자, 1 집어넣으면은 몇 단 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8, 빼기 3. 8에서 4 뺐으니까 4가 되겠고요. 3은 여기다 넣으면 좀 클 것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제곱이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3이니까 12가 되겠네요. 요 범위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12가 되겠고 최소값은 4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시간 진짜 빨리 간다. 35초 오버됐어. 35초. 아우, 고생했어.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가능한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나갈게. 고생했어요. 와. 자, 근데 우리